대법원 2018도 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행정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고 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때 어떤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다. 사건의 출발점은 단순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영화출판지원처럼 국가가 세금과 기금을 재원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이 있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축으로 한 고위 공무원들이 정부에 비판적이다.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 이념적 성향이 문제다라는 이유로 특정 개인과 단체를 지원해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였다. 그 지시는 문체부를 거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 등으로 흘러갔고, 산하기관 실무자들은 지원 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 진행을 멈추거나 심의위원들에게 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강조해 전달하거나 탈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심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동시에 문체부 내부에서 배제 정책에 소극적이던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사직서 제출 요구가 이어졌고, 그 요구가 직권남용인지 더 나아가 강요인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재판에서 특히 뜨거웠던 쟁점 중 하나는 청와대 문건이었다.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하여 또는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법원에 제출한 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 문건 같은 청와대 문건이 과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가 다투어졌다. 피고인들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위법한 경로로 모아진 자료라면 형사소송법 제308조 2에 따라 증거 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원심이 청와대 문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판단을 대체로 수긍했다. 적어도 제출 경위만으로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나 비밀누설로 수집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다만 여기서 의미심장한 긴장이 드러난다. 조희대 대법관의 별개 의견은 만약 대통령 비서실이 통상의 수사 절차와 무관하게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재판에서 특정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는 목적 아래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특별검사에게 제공했다면 그것은 수사권과 공소유지권의 공정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즉 다수 의견이 현 단계에서는 위법 수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쪽이라면, 별개 의견은 권력기관이 재판을 겨냥해 증거를 모으는 구조 자체가 적법 절차의 핵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하지만 이 판결의 중심은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였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 안에 속하는 일을 직권, 행사처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쓰는 것을 말한다고 정리했다. 남용인지 여부는 그 행위가 본래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맞는지, 그 상황에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현실적으로 누군가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누군가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비로소 성립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온다. 대법원은 의무 없는 일은 직권남용과 별개로 따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즉 직권남용이 있었으니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인 모든 행위는 당연히 의무 없는 일이다라는 식의 단순한 연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협조와 조정, 보고와 의견 교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상급기관과 감독기관의 요청에 응하는 행위가 곧바로 의무 없는 일로 단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방이 한 일이 직무 범위에 속하고 관련 규정 절차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사건에 적용하면서 대법원은 결을 나누었다. 지원 배제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업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심의위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해 전달하거나 탈락을 종용하는 방식의 개입은 산하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적 심의 절차를 훼손하고 법령상 절차와 원칙을 침해할 수 있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반면 명단 송부나 심의 진행 상황의 수시, 보고처럼 외형상 감독 협조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는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협조였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번 사건에서의 요청이 어떤 점에서 절차 기준 원칙을 위반하는지 등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일부는 파기환송의 이유가 되었고,
여기서 대법원이 요구한 것은 결국 정치적 비난 가능성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 위반의 구체성이었다. 강요죄 부분에서도 논쟁이 선명했다. 다수 의견은 강요죄의 협박이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압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사직 요구나 지원 배제 지시가 그 정도의 해악 고지였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을 대체로 수긍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권력관계와 인사불이익이 현실로 작동하는 공직사회에서 명시적 위협이 없더라도 묵시 적구조적 압박만으로도 평균적인 사회인이 충분히 공포와 위구심을 느낄 수 있으며 그런 사안이라면 협박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대립은 권력형 사건에서 협박의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드러낸다. 이 판결을 헌법적으로 바라보면 국가는 문화국가 원리와 표현의 자유, 평등 원칙을 배경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하는데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지원 배제를 관철하면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자기 검열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문화예술 지원은 단순한 행정 집행이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의 생태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형사법적으로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직권, 남용, 의무 같은 불확정 개념이 겹쳐 자칫 처벌 범위가 끝없이 넓어질 수 있다. 대법원이 의무 없는 일을 독자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바로 그 확장을 제어하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려는 데 있다. 다만 이 엄격한 기준은 역으로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행정조직 내부의 관행적 협조로 포장될 때 실질 통제가 어려워질 위험도 남긴다. 결국 앞으로의 유사사건에서는 그 행위가 단순 협조였는지 아니면 법령상 독립성과 절차를 침해하는 개입이었는지를 얼마나 촘촘히 특정하고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정리하면 대법원 2018도 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국가 권력의 부당한 지원 배제 개입을 형사법으로 다룰 때 단순한 위법 부당성의 선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직권남용과 결과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의 성립을 구체적으로 나눠 심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판결이다. 동시에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 논쟁을 통해 권력기관이 재판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는지가 적법 절차와 공정성의 관점에서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도 드러냈다.